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5번째 시간이죠. 무신 편인데요. 일간 무토, 그 다음에 무신 일주, 그 다음에 가을철 무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토 하면 양토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산이나 뭐 광야 같은 그런 들판을 우리가 이제 무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무토가 그 개수를 만나면 옥토가 되면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비가 내리면 어때요? 식물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무토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기가 필요한 일간이구나. 또 무토하면 우리가 네 글자로 신우리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 일간들은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또 우직하면서도 좀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것은 좀 무토 일간들이 좀 리더십 또 추진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독선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이품을 보면 좀 무뚝뚝하면서도 좀 듬직한 그런 멋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일간 무토는 우리가 이제 고서에는 무토 고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중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무겁다는 그런 뜻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또 화산 폭발이 잦은다면 어떤 좀 많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좀 무겁고 단단해야 좋다. 즉 토라는 것은 신용과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아무래도 좀 중후하고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라고 하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토는 가색성이다. 그래서 씨 뿌려서 거둬들인다는 뜻인데, 이 얘기는 즉 토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용과 믿음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는 가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이, 예지, 신 중에서 토는 신에 해당되죠. 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그래서 토는 특히 신용과 믿음이 아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토 일간들이 오면 신용과 믿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는 뭐 큰 산이나 뭐 광야 같은 것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방토라고도 하는데,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저수지 같이 이렇게 큰 뚝을 쌓아서 물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필요할 때 용수로도 사용하고, 또 가물 때는 어때요? 그걸 방류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그 물을 가두는 큰 벽을 갖다가 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성곽토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 주위에 높게 쌓아 올린 성곽 있잖아요. 그런 성곽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큼직큼직한 그런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큰 산이나 광야, 그 다음에 그 황무지 같은 이런 큰 땅들을 우리가 모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일간 모토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우리가 신우리독이라고 했죠? 신우리독. 그래서 일간 모토에는 신용과 믿음, 그 다음에 우라는 거는 우직하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리라는 것은 어때요? 리더십, 또 추진력도 해당되겠죠? 이렇게 리더십,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독이라는 것은 약간 독선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토 하면은 신우리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어때요? 중앙이죠, 중앙. 토는 중앙. 그 다음에 색상으로는 황토색이니까 황색, 황색. 그 다음에 장기로는 토는 위, 비장을 말하죠. 위, 비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우리가 토는 입, 말하는 입을 말한다. 입은 소화기 계통이죠. 입으로 먹으니까 소화기 계통을 또 우리가 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것은 일단 그 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간 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 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토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때요? 뭐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뭐 비만, 당뇨, 또 뭐 토에 이상이 생기면 뭐 복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뭐 위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그다음에 간암, 또 췌장암, 이렇게 토에 이상이 생기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췌장암은 현대의학으로 좀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췌장암은 아직까지도 우리 현대의술로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간 무토하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하면 이제 무토는 큰 산이죠. 그 다음에 신금이란 것들도 뭐 큰 바위도 되고 쇳덩어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무신하면 좀 이렇게 큰 산에 바위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기암절벽을 말하겠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암절벽으로 아주 유명한 산들은 저쪽 설악산 여러분 생각나시죠? 설악산 큰 바위가 그 생각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북한산에도 그 큰 산에 바위가 잘 어울려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큰 산에 바위 기암 절벽이 이렇게 쫙 그 전개되어 있는 그런 산. 또 철광산을 또 의미하기도 하겠죠. 철광산. 이게 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쇳덩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철광성이 묻어 있는 그런 큰
광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무신일지는 토생금 이렇게 식신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문창성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문창. 문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학문의 조예가 깊고 문필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문창, 문곡, 학당을 둔 사람들은 일단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글씨, 말씨, 또 이렇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일단은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신일지는 십성으로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했죠. 식신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다, 배려하다. 그래서 일지에 식신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 거죠. 식복이 있는 사람이다. 식복을 타고났다. 그리고 또 일지에 이렇게 식신을 둔 사람들은 언변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을 둔 사람들은 말로 하는 직업도 잘 어울린다. 뭐 변호사나 판사나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같은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 있잖아요. 이렇게 일제 식신을 둔 사람들이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식상은 처가에 해당되고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일제에 이렇게 식신이 있다는 것은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은 자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렇게 이성관계를 한번 보면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일지에 식상을 둔 사람들은 이게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두면 어떤 그 여명의 경우에는 관이 와야 되겠죠. 관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식상이 오면 식상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일단 여명의 경우에 이렇게 결혼하면 부부 불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을 둔 사람은 이별수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을 둔 사람들은 어쨌든 좀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미치는 기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무신일주는 무토가 신금을 보면은 12운성으로 병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병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2신살도 역마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했죠. 역마. 그래서 일제 이렇게 병을 든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병을 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좀 그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또 일제에 병을 든 사람들 의외로 병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병을 든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병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식신 그 자체도 활동적인 성향인데 또 12운성으로 병지까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그 자기 성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시도 집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음.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지장간을 보면 되는데요. 무신일주는 지장간에 일단은 정기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같은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이 천간 올라오면 경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기로는 경금.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제일 철급자는 임수죠. 그 해수죠, 해수. 그래서 해수가 천간에 올라가면은 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바로 전달의 기운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오 미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미토가 올라가면은 기토가 되겠죠. 근데 기토가 그 양간들은 시작은 양토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토가 넘어오지만 무토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경인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보면 또 도생금 식상이죠. 또 무토가 경금을 봐도 이거 같이 식상. 그 다음에 무토가 임수를 보면 토국수, 재성, 편재간이 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토가 무토를 보면 이거는 같은 기운이니까 비겁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무신일지는 식상만 있는 것 같지만 식상, 또 돈의 욕심도 좀 많고요. 또 자존심도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무신일지도 이렇게 식상, 재성, 비겁,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식재에 재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식상, 경금이 신금을 보면 이건 같은 글자니까 록이죠. 같은 계절은 천간하고 같은 신유술은 록왕세라고 그랬죠. 록. 그래서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 절정기 전 단계 황금기에 해당되죠. 황금기.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기운인데 식상 기운이 록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가만히 앉아서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식복이 있겠죠? 또 말도 아주 잘한다. 달변가. 그래서 일제 이렇게 식상이 록으로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 뭐 국회의원들도 여기 해당될 것 같고 어째 말도 잘하고 또 활동적이잖아요. 또 우리 뭐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라든가 어린애들은 또 뭐 초등학교 뭐 반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좀 성향이 활동적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식상이 록으로 들면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 식상이라는 거는 이제 육체는 우리가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식이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똑똑한 그런 자식을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재성 임수가 신금을 보면 생지에 해당되죠. 자, 임수는 겨울이고 이건 가을이니까 전생이잖아요. 그래서 생욕되니까 생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지에 해당되면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생지에 들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승부사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사. 재성이 이렇게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승부욕이 아주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중산층은 되겠죠. 어쨌든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에 해당되죠. 처가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살림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뭐 여자 사업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부친에 해당되죠. 남명도 물론 부친에 해당되는데 일단 남명은 처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는 어때요? 부친에 해당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어떤 자신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지만 또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부친이 또 재물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지의 재성을 보고 있다는 것은, 재성이 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겁 무토가 신금을 보면은 여기 어쨌든 이거는 식신에 해당되죠? 식상. 이거 병지에 해당되죠? 무신병.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병지에 든 사람들은 분주하고 활동적이다. 열심히 일하면 아무래도 대가가 따르겠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비겁을 뒀다는 거 아니죠. 병지에 있다는 건 또 병행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형제 중에서 비겁이라는 거는 형제잖아요. 형제 중에서 이렇게 좀 또 아무래도 병약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병지에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여섯 번째, 우리가 무신일주에 성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무신일주들은 일단은 중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좀 무신일주들이 좀 듬직하고 남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신일주 좀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금은 그 원숭이죠. 그래서 아주 그 능력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무신일주는 섬세하면서도 좀 섬세하고 호탕하다. 성격 자체가 이렇게 감추는 꽁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무신일주는 식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성향 자체도 활동적이면서 성격도 호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무신일주는 그 간섭받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제동을 걸면 좀 싫겠죠. 그래서 무신일주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일주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 우리가 이제 무토일간이 신유술을 이렇게 가을에 태어나면 일단은
일단 가을 무토는 어때요? 좀 가을에는 어때요? 좀 이렇게 이제 어쨌든 결실의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화기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겠죠. 그래서 가을에는 곡식이 이렇게 과일이 잘 여물기 위해서는 병화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열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는 것은 화극금 해서 금을 좀 재래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토는 어때요? 목이 가장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목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기왕이면 큰 사이니까 뭐 간목이면 좋겠지만 을목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는 토 기운이 많이 설해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가 있으면 어때요? 금생수 해서 좀 이렇게 수 기운을 좀 약화시켜 주죠. 그럼 아무래도 토 기운이 좀 살아는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수 기운이 필요한데 뭐 수에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겠죠. 또 강한 임수는 좀 어때 무토가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철에 신금은 어쨌든 아니 가을철 무토는 이렇게 화, 목, 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을철에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이렇게 땅에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나무가 자라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를 소토해주는 그런 목도 필요하고 이거는 목이라는 건 자질이 개발되는 거죠. 토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한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수 기운을 빼서 좀 설해주는, 좀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오늘 45번째 시간으로 무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오늘은 뭐 비교적 간단하죠?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후 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